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놓고 정치권을 비롯해서 법조계가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단체가 검수완박 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요. 경찰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힌 김호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검찰의 자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광삼 변호사, 손병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전국 고검장 회의, 오늘은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립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매우 거센데요. 그 이유 뭐라 보십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죠. 일단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에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그래서 사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이외의 수사 권한을 다 경찰에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단지 검찰은 6대 범죄, 중요 범죄만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검찰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었던 이제 공직자에 대한 수사, 이것도 사실은 공수처법을 설립해서 이제 공수처에 대해 이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법의 시행이 되고 어떻게 보면 1년 전에 그 법이 이제 시행이 돼서 안착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질서 있는 개혁. 그리고 검찰의 어떤 범죄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년 거의 1년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년에 이렇게 갑자기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검찰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랄지 아니면 뭐 전체적인 어떤 국민의 여론 공감대를 정말 형성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사실은 사법개혁하는 게 맞는데 검찰개혁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인권 보호랄지 아니면 전체 국가 범죄의 수사에 대한 역량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국민만 피해를 입고 범죄자만 양산한다. 이제 그런 취지로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유연적인 요소랄지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검수완박에 대한 경찰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실제 경찰 노조단체 격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그런데 내부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경찰의 입장 어떤 겁니까? 일단 원론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수사 관련된 권한들, 수사권, 기소권, 또 영장 청구권 이러한 독점된 권한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여러 폐해들을 이제 시정하자는 차원에서 경찰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권력기관의 견제, 감시 이제 이러한 이념들이 결국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렇게 분리하면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경찰관들도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입장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검찰이 수사를 했던 것은 0.6%고 경찰이 99.4%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0.6% 수사했던 부분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가지고 어떤 통제받지 않은 어떤 사법적으로 통제받지 않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해서 또 반복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한 측면에서도 그 0.6%에 해당하는 수사까지도 경찰이 수사를 하게 하고 대신 검사의 통제를 받게 해서 이제 좀 더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는 모든 사건은 검찰에 의해서 사법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관들도 찬성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결국 인력과 예산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수사권이 이제 좀 조정이 되면서 상당수의 검사가 보안 수사하던 영역도 이제 경찰에서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은 업무량만 늘었지 인력이나 예산의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검찰에서 근무하는 검찰 수사관분들이 이제 조금 업무 여력이 많이 생겼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인력과 예산 부분에서 전혀 지금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제 조금 더 경찰 업무를 과중시킬 수 있는 이제 완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이제 생기게 되면은 결국에 그 경찰관들이 수사하는 경찰관들이 정말로 힘든 그 현실 속에서 이제 허덕이고 있는데 그것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뭔가 조금 체계적으로 준비도 하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경찰관들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검수완박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간단한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국민들 입장에선 그래서 이 검수완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국민적 이슈인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 수사 검거 과정을 두고도 검수완박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직접 이 살인 혐의 증거를 찾아냈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살인 혐의를 먼저 적용해서 송치했다 이런 입장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부분 제가 추후에 설명을 하고요. 예.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네. 예. 그냥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지죠. 네. 근데 경찰은 수사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과 같이 수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단지 경찰이 달라지는 것은 이 점이에요.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종결을 해버리면 예. 이전에는 피해자 측이나 고소인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한다랄지 아니면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불송치 결정하면 검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회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예.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근데 수사가 미진해요. 그러면 검수 완박이 되면 검찰에서 이걸 보안 수사 못 합니다. 경찰한테 보안 수사 요구해요. 근데 경찰에 보안 수사 요구했는데 경찰이 우리 더 이상 수사 못 하겠다. 보안 수사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경찰에서 혹여나 잘못되게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수사권 박탈은 나중에 문제를 할지라도 경찰의 어떤 수사에 있어서 어떤 오류랄지 아니면 예. 억울한 피해자 있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다른 기관에서 이를 스크린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길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법안 발의해서 따로 중대수사본부청이랄지 이걸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설립하면 어차피 검찰의 수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별개의 수사청을 왜 설립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미진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만약에 정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싶다고 한다면 예. 이런 견제 장치랄지 대안을 마련하라 이제 그런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건 경찰이 잘했다 검찰이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처음에 경찰에서 가평 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이 났을 때 단순히 변사 사건으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결국 지인들의 제보로 인해서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다시 해서 예. 살인 혐의와 이제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그건 경찰에 있어서는 잘한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검찰에 송치됐잖아요. 검찰에서 그 범죄 말고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또 밝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경찰의 공로도 있고 경찰이 좀 미진한 부분을 검찰에서 송치 받아가지고 수사를 잘해서 지금 이은혜와 관련된 사건이 사실은 완벽하게 수사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영장이 발부가 돼야 하고 기소가 돼야겠지만 그러면 서로 견제와 보완적인 요소를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아까 0.6%라고 얘기했잖아요. 0.2%의 수사권마저 뺏으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예. 거기에 의문점이 있고 검찰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공수처가 설립되기 이전에 그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미 다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게 돼 있고 또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는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어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 표현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하신 말씀 좀 있으실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일단 아까 경찰의 수사 이제 경찰 수사가 검사의 지휘를 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도 이제 수사 지휘라는 거는 예전 표현이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이렇게 같이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지휘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그
법률가로서 그 검사가 사법적인 통제를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그전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이제 지휘건이라는 걸 올려가지고 검사로부터 뭐 소위 숙제 검사 받듯이 이제 기록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수사 지휘라는 이름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 보완 수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시행된 제도 아래에서는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경찰이 뭐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그러한 사안이 있으면은 일단 기록은 검찰로 가가지고 검사가 다시 한번 그 중간에서도 스크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송치,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은 설령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일단 그 기록 자체는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치 결정을 하면은 기록은 당연히 검찰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검찰에서 그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시정 조치 요구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직무 배제 요구도 할 수 있고 징계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사법적인 통제 장치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제도 취지하고 좀 어긋난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 없다는 게 아니고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보완 수사 요구는 여전히 할 수 있고 재수사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러한 견제 장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번 안의 핵심은 결국에는 검찰에서 2차적 보충적으로 하던 보완 수사 자체를 이제 못하게 하는 부분과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 결국 이제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부분을 못하게 한다는 것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도 이미 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견제 장치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평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이제 각자의 역할을 잘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요. 예. 그런데 바뀐 제도 하에서도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피해자 가족 지인 제보를 받아서 이제 내사에 착수를 하고 결국엔 혐의를 밝혀서 송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사가 이제 그 기록을 보고 앞으로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다만 그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 보완 수사하십시오. 이렇게 기관 대 기관으로서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다시 이제 검사가 짚었던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또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검찰의 사법적 통제 하에서 경찰이 수사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가평 계곡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예. 그런 식으로 충분히 제도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수사에 있어서 말이죠. 이제 검찰에 대해서 이제 기소권만 준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하면 사실은 경찰에서 완벽한 수사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또 수사에서 송치한 이후에 또 다른 사정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걸 전부 다 경찰한테 요구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인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검사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과 경찰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더군다나 검찰의 역할은 일단 기소를 하고 기소를 된다면은 유죄 판결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에서 과정에 있어서 어떤 증거에서 미비점이랄지 그런 게 발견되면 사실은 검사가 일부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데 모든 수사를 맡겠다는 게 지금 검수완박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수사지휘와 관련해서도 물론 뭐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되면서 검찰이 위에서 수사를 지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종의 이제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데 이제 보완 수사 요구하는 것도 뭐 생각에 따라서는 지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완 수사 요구했다 하면 검찰에서 수사지휘에서 어떤 점을 보강하라고 했던 이제 그런 관습적인 용어를 쓰긴 하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럼 경찰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가 뭐가 있느냐, 대안이 뭐가 있느냐,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경찰에 대한 견제는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사법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 수사 요구도 할 수 있고 재수사 요청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징계 요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검찰에게는 여전히 그 경찰관의 이제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는 부분은 검찰에서 제 역할을 좀 해주면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수사 요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당연히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잘못되고 안 됐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안. 견제를 하기 위한 대안. 그 대안을 말씀하셔서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전에 그 대안 중 하나로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사 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대안이라 보십니까? 그건 논의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건 김호수 검찰총장의 개인적 의견이에요. 예. 아마 검찰에 다 반대할 거예요. 아마 조금 전에 대검에서 의견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제 사표를 내고 대통령께 면담 신청했잖아요. 그걸 안 받아들여졌다가 그냥 받아들여졌고 또 뭐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양비론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호수 어떤 검찰총장의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의견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누그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런 얘기 자체를 하는 것은 사실은 대검이랄지 검찰에 있는 구성원들하고 예. 논의를 해서 공감대는 형성을 해야죠. 근데 본인이 일방적으로 수사권을 가져가도 좋고 수사 주인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은 부적절하다 보고 그래서 아마 대검에서도 바로 거기에 대해서는 의논한 바가 없다 그런 취지로 아마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너무 비대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있어야 할까요? 일단 뭐 형사소송법 이제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제 해방 후에 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였고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였습니다. 그래서 상명하복 관계에서 이제 쭉 수사를 해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검찰 수사의 문제점 여러 폐단들이 드러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개혁 논의가 있었고 2011년에 처음으로 수사 개시 진행권이라는 게 이제 한 줄 들어왔습니다. 그건 이제 경찰이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때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 한 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이제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되고 공룡 경찰이 될 것이다 비난을 했었고요. 그 뒤에 그런 부분들을 크게 부각된 일들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제도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부터 이제 충분히 논의가 되었었고 이 논의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체계 하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은 수사 지연이고요. 오히려 경찰 권력이 특별히 비대화됐다 이렇게 느낄 만한 부분들은 사실은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이제 경찰관들이 뭔가 이제 권한이 생겼다고 해서 좀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경찰 권력이 비대화됐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너무 과장되게 우려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사실은 큰 틀에서는 경찰이 수사하는 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6대 범죄 수사 경찰이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단지 이제 검사가 이제 수사 권한을 행사를 못한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로서 충분히 견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과 경찰을 비교했을 때 검찰의 수사의 불공정성 전에 이제 검찰 개혁의 이유가 됐었죠. 그러면 경찰은 검찰에 비해서 훨씬 더 공정한 수사를 했는가? 그런 우리를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뺏었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만약 경찰이 앞으로 불공정한 수사를 한다 할지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하지 않고 정치 권력만 바라보고 해바라기쯤 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럼 경찰 권력 수사권 다 뺏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육사의 하나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회가 문제 있기 때문에 육군 사관을 없애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은 검찰의 수사에 불공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불공정성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거기에 중점이 돼야지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 버리는 것이 바로 이게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뜨거운 감자인 검수완박 김광삼, 손병호 두 분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